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매수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수익 구간 진입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좀 어떤 서칭을 했었냐면은 코스피가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한 후에 조정을 받고 그 전고점을 넘어서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 1981년도의 고점이고 그걸 넘어서는 데까지 대략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때 오히려 3300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안녕하세요, 위고이드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있었던 매매 내역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어떤 매매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명 2억의 운명 계좌는 지금 현재 1억 9,340만 원으로 나오는데 11월 25일에 코리안리 무상증자로 주식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실제 평가액은 1억 9,460만 원 정도 됩니다.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매매 내역을 한번 자세히 보면 11월 13일에 지수가 좀 많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루페인트, 상신브레이크, 대한약품 3개 종목을 700만 원씩 추가 매수를 해주었고요. 오늘 현대해상 처음에 700 매수를 했고 10월 초에 700만 원 추가 매수를 했고 또 하락이 나옴에 따라서 오늘은 1,400만 원 추가 매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휴온스 글로벌이 잘 올라가다가 상당히 하락폭이 심해지면서 상당 부분 수익을 반납을 했고요. 자, 위창석유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변동 사항 없이 700만 원 매수돼 있는데 대한약품 700만 원 매수해 주어서 현재 1,400만 원 매수되어 있고요. 추가 매수를 진행한 후에 주가가 좀 올라줘서 거의 본전 정도에 와 있습니다. 0% 이상 수익권 진입하면은 400만 원 매도를 해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신브레이크 700만 원 추가 매수를 해서 1,400만 원, 신라교육도 700만 원 추가 매수를 해서 1,400만 원, 현대해상 총 2,800만 원 매수가 되어 있고요. 두 번 추가 매수가 된 거죠. 그리고 노루페인트 한 번 추가 매수해서 1,400만 원 이렇게 매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해서 추가 매수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한금융투자에 있는 계좌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매매 내역을 보면 신한금융투자가 좀 거래가 더 많았죠. 11월 12일에 JS코퍼레이션 10% 수익이 나서 10분의 1 매도를 했었는데 다시 본전 진입함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했고 임팩 50만원, 성화이텍 50만원, 아세아시멘트 2주, 한솔재지 25만원, 상신브레이크 50만원. 임팩은 11월 12일에 매수를 했는데 또 더 떨어져서 오늘 100만원 추가 매수를 해주었고요. 3호개발도 25만원 추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실현손익은 없었고 계속 매수만 했었네요. 현재 주식 보유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화제약만 수익이 좀 나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변동성 없이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거 매수가 들어감에 따라서 예수금이 이제 32만원 밖에 남지 않았어요. 97%가 주식 비중이고 3%만 예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을 하면 예수금이 다 소진이 될 것 같네요. 자, 프로젝트명 2억의 운명 정리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초에 상당히 수익이 잘 나다가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쭉 이렇게 하락을 해서 다시 손실권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래도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는 동안에 본 계좌는 크게 손실은 아니고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약 10% 정도 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한번 볼게요. 자, 신한금융투자 계좌는 비슷한 양상으로 11월에 쭉 오르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같이 빠졌는데 오늘 상당히 계좌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제와 오늘 코스피는 거의 보합이었는데 이 계좌에서는 2% 정도 가까운 수익이 났죠. 얘가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이 계좌는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2억의 운명 계좌보다 신한금융투자 계좌가 바닥권에서 거래가 더 많았잖아요. 추가 매수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때 확실히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신호도 같이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미국 나스닥과 S&P 500은 초록색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꺾였어요. 노란불이고요. 상해종합 초록불, 일본 니케이 초록색불, 대만 노란불, 베트남 빨간불, 인도 노란불. 전 세계적으로 별로 증시가 좋지 않죠. 유럽도 빨간불이고요. 원달러 환율 계속 1,400원 이상 유지해주고 있고 다행인 점은 원엔 환율이 다시 노란불, 단기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들어왔어요. 조금 있으면 800원대에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기를 바라고요. 유가 빨간불, 코인 시장 계속해서 좋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떨어질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초록색 불인데 테슬라도 300달러가 깨고 290달러 정도 진입을 해주면 없으신 분들은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온 종목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제가 지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좀 어떤 서칭을 했었냐면은 코스피가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한 후에 조정을 받고 그 전고점을 넘어서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 좀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1981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쭉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조정이 나오죠, 그죠? 조정이 나오고 이 고점을 넘는데 이렇게 쭉 상승을 해서 여기 부분에서 고점을 넘어가요, 그죠? 이게 대략 한 1년 정도의 하락과 1981년도의 고점이고 그걸 넘어선 데까지 대략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쭉 대세 상승이 나오고 고점을 찍고 여기서는 89년도에 고점을 찍고 저점 형성까지 약 3년 정도의 하락이 있고요. 그리고 하락이 있고 나서 여기 정도에서 고점을 탈환을 하죠. 여기 정도에서 역시 이번에도 89년도의 고점이고 94년도에 고점을 탈환하니까 대략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94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상당히 이때는 길게 하락을 하는데 유독 특이한 현상이 이때 IMF가 있었죠. 외환금융위기가 있었고 대략 4년 정도 3년에서 4년 정도 흘러내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고점 회복을 못하고 다시 떨어져요. 일단 근데 대략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또 소요되죠. 94년에서 99년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바닥을 찍고 1년이 좀 넘는 1년 반 정도 주가 하락이 있었고 여기 부근에서 전고점 탈환을 하죠. 99년도의 고점 2005년이니까 여기서 대략 한 5년이 조금 넘는 5,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전고점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2007년도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약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의 하락 그리고 이 고점을 탈환하는데 시간이 2007년 11월이고 2010년 말쯤이니까 약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고점 2011년 4월에 고점을 찍고 한 5개월 정도의 하락 이후에 2016년도 정도의 고점을 탈환하니까 약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찍고 약 2년 정도 하락을 하고 다시 고점을 탈환하는데 총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죠? 2년 반 정도.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형성하고 2021년 중순에 고점을 찍고 약 1년 반 정도 하락을 하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대세 상승으로 고점을 찍고 약 1년 반에서 3년 미만의 하락이 나오면서 바닥을 찍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전 고점으로부터 약 5년 정도에서 6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 고점을 뚫는 시나리오가 나오더라. 그러면 지금 가까운 시기로 보면은 2021년 6월 25일에 고점을 찍었고 약 1년 반 정도 시간 동안에 하락을 하면서 바닥 2144를 찍었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전저점인 2144를 뚫고 내려가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능성보다는 지금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2021년 6월로부터 5년 뒤면 2026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 오히려 3300을 탈환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과거로 돌아가서도 보면 바닥을 다지는 부분에서 바닥을 한번 찍고 올랐다가 다시 한번 바닥을 시험하면 쌍바닥을 시험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한 번 더 찍고 올라가고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이 굉장히 지지선 부분에 와있다. 물론 이때 지지선을 왕창 깨고 내려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코로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고 비슷한 지지선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다고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총 6.66%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 거의 코로나 시기까지 확대를 해봐도 이 정도의 주간 하락이 나온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는 17%도 떨어지고 18%도 하락을 하고 더 심하게 떨어진 적도 많았는데 이런 특수한 코로나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간 6% 정도 떨어진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자체가 코로나처럼 심각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제 위기 상황이거나 전 세계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하락이 여기 정도에서 멈추고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에 대한 대응으로는 제가 2525 라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깨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매수 대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구간이 2410이에요. 2400에서 2410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깨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한 번 더 살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이때 한번 매수에 들어가고 여기서도 한번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수익 구간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368, 그 다음은 2293, 그 다음은 2183. 여기 화면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중요한 라인들을 깰 때마다 조금씩 더 레버리지를 사면 분명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대응하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크게 대응을 안 하셔도 놔두면 좋은 종목들이니까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손 놓고만 있지 마시고 최소한 코덱스 레버리지로 지수 정도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인데 그래도 지수로 대응을 하면서 개별 종목들이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면 또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반등도 빠르게 크게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억의 운명 계좌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계좌 거래하는 모든 종목들 거래 내역을 다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잘 살아남으시고 하다가 궁금하고 잘 모르는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문의를 주시고요. 다시 코스피가 전고점 3300포인트를 뚫고 신고가를 쓰는 그날까지 계속 쭉쭉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